지금까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5개 분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시장을 아웃퍼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그 보안 이슈가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직도 많은 이용자들이 보안 이슈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제공자 또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선 데이터가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바로 EDR,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입니다. 이 최근 엔드포인트라는 용어가 자주 들리는데요. 그럼 엔드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의 말단에 접속된 IT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PC, 노트북, 서버용 컴퓨터 같은 기기들이, 엔드포인트를 공격하는 해커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의 악성 코드를 포함하여 이메일을 보냅니다. 물류 담당자에게 운송장, 인사 담당자에게 이력, 구매 담당자에게 견적서 등을 발송하여 메일과 첨부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죠. 이메일을 열어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 그 악성 코드가 엔드포인트를 침입하면 그 조직은 사이버 위협에 즉각적으로 노출됩니다. 전통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에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처럼 예방 차원의 보안 기술이 사용되었잖아요. 하지만 기업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멀웨어 공격으로부터, 이 멀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죠,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엔드포인트에 보안 제품을 추가로 설치하지만 그로 인해 보안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 위협 탐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보안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려진 악성 코드만 대응하는 방식은 최선이 아니며,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 탐지하고 공격이 활성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일컬어 업계에서는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EDR이죠.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머신러닝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특별한 알고리즘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견된 악성 파일의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악성 파일과 그 악성 코드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죠. 머신러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더 똑똑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업계 최고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머신러닝에 투입한다면 보안 솔루션의 정확도는 더욱 향상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EDR 시장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기업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EDR 시장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던스 보시면은 난갭이라고 나오는데, 난갭은 일회용 비용을 제외한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0.06, 0.02 이랬는데, 이번 분기도 폴캐스트가 마이너스 0.05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는 0에서 0.01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모두 데이터 축적에 따른 그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여기 한눈에 보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다음 매출 관련해서는 ARR은 Annual Recurring Revenue로 연간 반복 매출인데, 이 ARR은 SaaS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매출을 의미하는데, 전년 대비 87%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trong Revenue Growth인데, 전체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9%나 늘었고 지난 분기 대비도 8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Gross Retention Rate은 총 유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2년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할 만큼 이 98%라는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et Retention Rate은 순유지 비율로서, 즉 NRR이 높을수록 기존 고객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인데, 1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최근 2년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소프트웨어스 룰 오브 40가 있는데, 이것은 성장률과 이익 마진이 매년 4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78%, 75%이므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여기 난갭 기준 드디어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아직 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부터 아직 쭉 당기순이익은 적자인 기업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본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작년 6월에 IPO를 통해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당시 첫날에 공모가보다 97%까지 치솟아서 주목을 받았었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첫날 거래인데 10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016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서버가 해킹됐을 때 피해를 검증한 회사죠. 트럼프는 계속 FBI가 아닌 민간 기업이 서버의 검증을 실시한 것을 의문시해 오바마 전 정권과의 관계를 의심해 왔었죠. 아무튼 이때 침투한 해커들을 밝혀냈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가치가 높아졌었습니다. 당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워너크라이 공격과 워너크라이 공격을 막는 안티바이러스의 백신을 연결하는 시도 대신에 그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의 바이러스가 새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것인지 인식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장점의 첫 번째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을 펼쳐왔는데, 동사는 엔드포인트 모듈을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마찰이 낮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소비자 만족에 치열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사스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세일스 전략인데, 고객에게 일단 작은 규모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제품들과 서비스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사스 기업들에게 꾸준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제공 서비스 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 장점은 당연히 현 시장은 클라우드 종목들을 너무 선호하죠. 온프레미스 솔루션들과는 다르게 클라우드 플랫폼과 인프라상의 워크로드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 많은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유저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될 수 있는데, 지난 세일즈 포스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온프레미스는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을 클라우드를 통한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 보유 전산 서버에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죠. 클라우드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고객들은 동사의 클라우드 포커스 솔루션들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고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제품들을 혁신시키고 있는데, 이는 클라우드 데이터 레인이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보시면은 시킹 알파 대 월스트리트입니다. 지금 시킹 알파는 베리 블리시 1명, 블리시 7, 뉴트럴 2명이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베리 블리시 10명, 블리시 6, 뉴트럴 5, 베어리시 1명. 전반적으로 블리시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 11일 시킹 알파 기사입니다. 제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사이버 보안을 지배할 수 있는 3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궁극적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은 몇 년 안에 아주 낮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3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이 218억 7천만이고 매출이 6억 5,400만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33%가 나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사실은 PER을 볼 수도 있는데,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천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신생 기업들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업무와 게임 등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공격받는 영역의 넓이가 급작스럽게 커지며, 템은 토탈 어드레스 마켓인데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회사 예상 시장 규모가 269억 달러에서 2022년 31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들은 오히려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테크놀로지를 통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의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경쟁사들은 이런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재빠르게 이 모든 영역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면 벌써 기술적인 면에서 엔드포인트 보안 게임에서는 뒤처진 것이죠. 그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쟁성과 높은 성장률을 이뤄내는 큰 요인인데요. 현재 7,23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여기 표 보시면 49명 이상이 포춘 100의 대기업에 속하고 11명이 상위 20대 은행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새로운 구성 요소, 그 모듈을 개발을 통해 현 시장 규모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표 보시면은 5개의 영역을 그룹해서 3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위에 11개의 모듈이, 이 모듈은 구성 요소라고 그러는데 분포되어 있죠. 새로운 모듈이 추가됨에 따라 고객 만족도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표 보시면은 2분기에 4가지 이상의 모듈을 쓰는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여기 표에서 또 이전 표에서 보셨듯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분기 대비 2분기 고객 수가 91% 늘었고 전분기에는 100% 더 성장했었습니다. 고객 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이버 공격이 늘었다는 뜻이고 이 제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미래 매출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작 전부터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분이 이 추진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자신이 가장 많이 소유한 주식 중에 하나라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